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금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한 내부 은행 관련된 주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언제부터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경제 8대 변화라는 주제가 그 논문이 통일연구원에서 내놓은 게 있는데 상당히 거기에 흥미로운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들이 뭐였냐면 돈의 출처를 캐지 마라. 은행을 믿어라.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부가 호소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 상당히 놀랐어요. 와, 북한이 변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왜 알 수밖에 없냐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당시 91년도였거든요. 91년도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저희 엄마가 은행에다 저축을 한 그때 당시 저축한 돈이 2,000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 식량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 돈이 저축된 거를 할머니한테 알려주고 저는 그때 당시 어리니까 저한테 안 알려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도 그거 알게 됐는데 오빠가 와서 또 그 돈을 좀 달라고 쓸 데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돈을 찾으러 오빠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오빠가 찾을 수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딸이고 한데 어쨌든 오빠하고 제가 그때 당시 은행에 다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면 한 1년 걸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유일한 북한 은행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야, 북한 은행에는 돈을 맡기면 안 되는구나. 그게 16살 되는 해인가? 그때 내가 그걸 처음으로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황당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은행에 분명히 돈을 맡겼는데 돈이 없다는 게 뭔 소리냐고 했더니 북한 은행은 돈을 맡겼지만 그렇게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한 1, 2년 정도 걸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서 우리가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이 돈을 찾는데 동의한다. 이걸 그때 저 다 사인하고 아마 그때 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 한 200원 정도의 돈만 그때 당시 오빠가 받아간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체제 변화에 김정은 체제의 경제 8대 변화라는 그 논문에서 보니까 은행에다가 돈의 출처를 캐지 마라 라는 구호가 지금 나올 정도로 북한 정부가 주민들한테 돈을 은행에다 맡겨라 라는 이슈를 지금 상당히 했더라고요. 북한 정부가 주민들한테 돈을 은행에다 맡겨라. 정부 은행을 믿어라 라고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북한이 바빠놨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사가 또 생각지 않게 제 주목을 끄네요. 오늘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날 자유야세 방송이 북한 중앙은행 입출금 카드 서비스 지점까지 확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 내용인지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안남도 한 소식통이 30일 요즘 중앙은행에서 발급한 전성카드 입출금 서비스가 중앙은행 본점과 각도 지점 외에도 시, 군 중앙은행 지점까지 확대하면서 주민들은 전성카드만 소지하면 언제든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고 송금까지 할 수 있다면서 장사할 때에도 상대 측 대방이 전성카드라 송금하면 지방에 있는 중앙은행 지점에서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에 지금 인터넷 뱅킹 같은 서비스인가요? 근데 조금 다르죠? 현금 인출기라고 말하기에도 현금 카드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이렇게 인터넷 뱅킹하고 현금 카드의 이 기능이 지금 함께 배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식통은 전성카드 발급 기준도 완화되었는데 기존에는 중앙은행 본점과 각도 지점에서만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었으며 카드 발급도 신분증을 확인하고 1인당 1개로 제한했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중앙은행 지점이 자리 잡은 시, 군 지점에서도 전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여러 개의 전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평양에 있는 중앙은행 본점에서는 전성카드 이용 고객의 편의와 신뢰도를 확보하느라 각 지방 지점들에서 일정 액수의 현금을 풀어주고
지방의 전선카드 이용자가 현금을 받지 못해 기다리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예전에 있었던 사례거든요. 그런데 요거 중간에 제가 꼭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북한이 이거를 아무리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청진항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중앙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한경북도 중앙은행이라고 간판이 되어 있고, 그 건물이 유일하게 청진시에 일제 시기에 건설된 건물이고 상당히 건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 누구냐? 대체로 무역 관련한 사람들. 일반인이 거기 출입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진에는 그때 당시 제일교포고 귀국선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해외에 있는 일본인 이런 교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화교들도 좀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이용하지 일반 북한 주민들은 전혀 이용을 못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드나든다 이러면 바로 보이부 조사로 들어가더라고요. 제 친구가 중국에 있는 친척한테 한번 그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돈을 받은 다음날에 바로 보이부 들어가서 한 3일 동안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친척한테다 그 중국에 무산 근처에 가서 전화를 하면서 다시는 은행으로 돈을 보내지 말라고. 니 때문에 내 보이부에 끌려갔다 왔다고. 그리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는 그냥 밀수로 언성, 회령, 무산 이쪽 지역만 계속 다니면서 직접 물건을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받지 절대 그 어디에도 자기의 어떠한 경제적 상황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게끔 철저히 차단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저는 정말 우려스럽네요. 또한 서시통은 전선카드로 현금 인출이 정상화되자 돈줄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도 큰 돈 거래는 물론 소액 송금 거래까지 전선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어 요즘 개인 사금융시장에서도 전선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화되기는 되는가 보네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한경남도 주민서식통이 1일날 김정은 정부가 들어선 2015년부터 내화 유통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전선카드 발급하기 시작한 것은 사금융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현금을 공식 금융기관으로 흡수하려는 목적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북한 정부에 많이 당했거든요. 화폐 교환 때문에 니네 배때기에 내가 내 돈을 주는 바치면 내가 끌어안고 죽는다 이래서 실제 돈마대를 집에다 하나가 또 채워놓고 그 자리에서 불 질러서 스스로 이렇게 타 죽은 북한의 돈주들도 있습니다. 청진시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북한 정부를 믿을까요? 쉽게 믿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시통은 하지만 전선카드 발급 사용이 평양중앙은행과 본점과 도소재주 지점으로 한정되어 버스나 택시 타고 지점으로 이동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전선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주민들이 많지 않다면서, 또 은행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선카드 한 개를 발급해 주는데 내화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요즘 중앙은행에서 전선카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국 지방 도시의 중앙은행 지점에서도 신분증만 있으면 한 번에 여러 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도 내화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려 주민들이 전선카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1946년에 설립된 북한조선중앙은행은 평양시 중구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각 도시 군마다의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중앙은행법 제38조에 따라 조선중앙은행은 국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내화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지점을 조직하고 해당 지역의 통화 조절과 화폐 유통을 조직 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959년에는 조선중앙은행에서 분리된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에서 외화관리 업무를 전담 관리하는 은행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중앙은행은 내화만 관리하고 무역은행은 외화만 관리하는 걸로 이 두 개의 은행이 아마 갈려져 있는데, 당시 제 친구가 다녔던 그 청진 한경북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중앙은행하고 무역은행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북한 주민들은 다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뭐니? 라고. 그 조금은 뭐라 할까? 예, 선망의 눈길이었죠. 상당히 와, 저 사람 뭐니? 라고. 예,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 그 앞을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매일 다녔고 그 앞을 제가 학교도 매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갈 때 그 천마산 호텔이 바로 그 은행 바로 옆에 또 있거든요. 그 앞에서는 영화 촬영도 해가지고 영화 촬영하는데 막 배우들한테 우리는 남고생이 던져보고 사람 맞아 사람 맞아 진짜야 진짜야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 은행의 추억을 말하면서 또 제 어릴 때 추억이 또 물씬 나네요. 가끔씩 이렇게 북한 소식을 전할 때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새로 발급하는 이런 전선카드가 과연 북한 주민들한테 어떠한 실용적인 카드가 될지, 실제 청진이나 무산, 해산 이런 지역들에서는 이미 내화로 시장에서 유통하기보다는 중국 위안돈이 더 우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더 많은 소식통들이 그걸 전했고, 그런 상황에서 전선카드의 의미? 네, 솔직히 저는 우려스럽네요. 언제까지 이러한 발전된 기간이 갈지. 그런데 분명히 이 이슈에서 우리가 볼 거는 있습니다. 북한이 변화하려고 애쓰고는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그러한 노력이 대가가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 하는 거는 상당한 우려심이 있다. 왜? 북한 주민들, 서민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위층을 기준으로 한 제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서민층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의 피타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항상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